안녕하세요, 김전입니다. 자, 오늘은 제 5강이죠. 5번째고요. 도시군 계획시설 좀 더 이어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회 86번 문제예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거죠.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시장 군수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도시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그랬어요. 맞죠? 지정하고 고시를 하겠죠. 2번,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원칙은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의 원칙은 특광, 특특, 시군이에요. 그리고 예외가 있었죠. 국장이 있었고 도지사가 있었어요. 자, 국장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거, 도지사는 광역시설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본인이 했죠. 예. 이거는 행정청에 대한 얘기고 또 비행정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지사가 할 수 있다. 3번,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 시행 대상 지역을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사업 지역을 분할해서 하는 건요, 공법 전반에 걸쳐서 모든 사업은 다 분할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세요.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못한다 그럴 필요 없고요. 모든 사업은 다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시행자가 짜는 시행 계획들이 있었어요. 시행 계획, 뭐 법마다 뭐 사업계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시행계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실시계획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시행자가 짜는 이 계획, 그리고 준공검사 있죠. 준공검사도 이 하나의 사업구역을 분할했어요. 그럼 여기 따로 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은 그렇고 아니고 할 거 없이 공법 전반에 걸쳐서 그렇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 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동의자 수는 맞는데요. 자, 누가 동의를 받죠? 한국토지주택공사예요. 자, 아까 전에는 여기에 특광, 특특시 군이 기본이었고 예외로 국장과 도지사가 사업 시행자로 될 수 있었어요. 얘네들은 행정청이었죠. 비행정청은 두 군데가 있었죠. 비행정청인 경우 공공기관, 여기 공공기관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공이 들어가죠. 지방공사 이런 게 들어갈 거고요. 또 기반시설을 설치해서 이거를 관리청에다 무상기속하게 한다던가, 무상기속, 또는 타법에서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 타법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이런 경우 외에 민간이라면 동의를 받아요. 자, 면적 3분의 2, 총수의 2분의 1 동의를 받죠. 자, 그러면 여기는 얘네들은 안 받네요. 얘는 이 외의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나오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요, 정리를 좀 잘 해주셔야 돼요. 자, 23회 87번 문제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한 얘기네요. 자,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 결정의 효력을 잃는다.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효의 얘기죠. 10년이 아니고 20년입니다. 너무 중요한 지문이고요.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이제 아실 거예요. 2번, 지방의회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 이게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주체가 누구죠? 지방의회예요. 지방의회가 그런 일을 할 턱이 없죠. 틀린 거고. 3번 장기 미집행 도시 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공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죠. 자, 특광특특시 군은 10년이 지나도록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지방의회에 보고를 해요. 지방의회에 보고를 하면 지방의회는 그 보고를 받고 90일 이내 야 이거 필요 없으면은 해제해라 하고 공고를 할 수 있어요. 자, 공고를 하면 이게 시군이면 시도지사에게 이거 좀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고요. 시도는 그 해제를 위한 결정을 하겠죠.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해제 공고를 받은 시장 군수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죠. 시도지사에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겁니다. 자, 4번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의회 공고로 해제를 공고받았대요.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 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죠? 시군은 시도에 신청을 하고요. 시도는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 공고를 받았으면 1년 이내 해제를 결정한 거예요. 맞습니다. 4번이 옳은 답이 되겠네요. 5번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자, 이 고시 주체는 누구냐면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가 누구였죠? 원칙이 시, 도지사, 그리고 도 밑에 있는 대도시 시장이었죠. 시, 도, 대 이 사람들이 고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고시 주체가 누구냐면 시장과 군수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회 84번 문제예요. 자, 매수 의무자인 이 매수 의무자 얘기 나오면 이 주체가 누군지 꼭 눈여겨보세요.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했죠.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되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토지를 매수할 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매수 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그걸로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한국토지주택공사라든가 기타 민간 시행자였다면 발행 못하죠. 근데 여기서는 지방자치단체니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옳은 거.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한다. 자, 전부가 아니죠. 3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고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이었고요. 3번 이거 틀린 거죠, 이거는.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그렇죠. 6개월 이내에 살 건지 말 건지 결정을 하고요. 사기로 했다면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하는 거죠.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근데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는 건 아니죠. 자, 22회 84번 문제입니다. 자, 매수 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 청구를 받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할 때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옳은 것. 이런 경우 나오면은 좀 체크하실 게 지목이 대인지 매수 의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자, 1번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매수 의무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자, 매수 의무자가 지자체죠. 지자체이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2번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인 경우 그 대금의 전부에 대하여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자, 여기서 대금의 전부가 아니죠. 자, 3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주고요. 여기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고, 3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았어요. 받았으면 자, 6개월 이내 결정을 해야 되죠. 6개월 이내 결정을 하고요. 매수하기로 했으면 그때 2년 이내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한다 그랬어요. 결정은 6개월 이내 하는 거죠. 이게 틀린 겁니다. 자, 4번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를 해야 되죠. 10년 이내. 자, 10년이 지나서 매수 청구를 했어요. 그래서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 받았는데 이거를 10년 뒤에 주겠다. 그러면은 이미 20년이 지나버리죠.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매수 청구하지 않더라도 20년 지나면 현금으로 받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내예요. 10년 이내. 그래서 틀린 거예요. 5번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아니죠. 자, 매수 청구를 할 때는요, 공시법을 준용해요. 공시법을 준용하고요. 그리고 시가로 해야 돼요. 현재 팔리고 있는 그 가격 시가로 해야 되고, 돈은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근데 현금이 없으니까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공시지가 틀려요. 또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1에 85번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부지인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파트란 얘기예요. 해당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 의무자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지목이 되니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2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6개월 이내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이거는 틀린 거 찾는 거네요. 그러니까 맞고요. 3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 4층의 다세대 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자, 매수한다고 해놓고 매수를 안 했어요. 그리고 또는 매수를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를 받아서 지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3층 이하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작물, 그리고 1종 근생, 2종 근생이었죠. 요거를 지울 수 있어요. 요거 나오면은 또 같이 따라 나와야 되는 게 있죠. 안 되는 게 있어요. 2종 근생 들어오더라도 안 되는 거. 안마시설소, 단란주점, 노래방, 다중생활 이용시설. 다중생활시설. 그렇죠? 안단노다.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자동적으로 이제 튀어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2년 이내 매수하여야 한다. 이거 맞고, 요거 3번. 이게 4층. 이거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걸 찾는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매수 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렇죠? 6개월 이내 결정하고 매수하기로 했으면 2년 이내 매수한다. 5번 지방자치단체인 매수 의무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 매수 대금을 도시군 계획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그쵸? 누가 매수 의무자일 때? 지자체일 때.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에요. 자, 21번, 85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21에 91번 문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네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의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맞죠? 원칙적인 시행자는 특광, 특특시, 군, 예외가 국장 그리고 도지사가 있었죠.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을 하면 수용이라는 걸 하죠. 여기가 지역이에요. 여기를 다 수용하기로 했어요. 토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있잖아요. 또는 또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붙어 있는 하나의 대지라면 얘는 인접지지만 수용할 수 있어요. 얘는 수용할 수 없어요. 단지 사용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 지문이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의 실시 계획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자, 공법 전반에 걸쳐서 국장이 인가를 하거나 직접 승인을 했다면 국장한테 바로 승인을 받거나 인가를 받아야죠. 계획에 대한 인가 승인을 받았으면 그 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지 다른 사람한테 받으면 안 되겠죠. 다만 시군이라면 도지사를 거쳐서 가는 경우는 있어요.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결정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었어요. 그럼 도지사 거치지 않고 바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결정 받으면 자기 바로 윗사람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 아니면 대부분 모두 그냥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공법 전체에 걸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 사업의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공고 및 열람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 앞에 나온 행위가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 자, 준공 예정일을 변경하는 거 이거 수시로 바꾸는 건데 바뀔 때마다 이걸 다 따라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5번 사업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더라도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받을 필요 없다. 이것도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필요 있는지 없는지는 이 앞에 내용이 경미한 사항이냐 아니냐를 묻는 질문이에요. 근데 건축물의 연면적 10% 미만을 변경하는 거는 경미한 게 맞아요. 네, 경미한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죠.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더라도 사업구역 경계 변경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경미하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틀린 지문으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지구단위 계획이에요. 지구단위 계획. 자, 지구단위 계획 29회 4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 도시지역외라고 했어요. 도시지역외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거예요.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지역에다가 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도시외 지역에 지정하든지 간에 건폐율은
150%를 넘어설 수 없어요. 150% 이내에서 완화시켜 줄 수 있고요.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만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이 두 개는 중요한 얘기니까 꼭 챙겨가세요. 자, 근데 여기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한대요. 맞는 얘기죠? 2번.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맞죠? 200%니까 맥스에 맞게 적혀 있네요. 3번.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 구역을 지정했으면요, 여기에서는 건폐율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용적률도 완화시켜 줄 수 있고 높이도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도시 외 지역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이 두 가지만 완화시켜 줄 수 있어요. 높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어요. 주의하셔서 보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도시 외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린 지문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죠? 5번.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자, 개발진흥지구가 아파트와 연립을 지으려면요, 계획관리 지역 내에서만 가능해요. 계획관리 외 지역에서 개발진흥지구 지정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설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지문입니다. 29에 43번은 3번이 정답이죠. 자, 28에 45번. 지구단위 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는 거네요. 틀린 거. 자,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지구단위 계획은요, 모든 사업지를 다 모든 사업지에는 다 지정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2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계획관리 지역이 포함되어 있거나 개발진흥지구라면 지정할 수 있어요. 3번. 건축물의 형태, 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으로 내용을 포함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4번. 지구단위 계획으로 차량 진입 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설치 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건데요. 자, 주차장인데 주차장 100% 완화시켜 주는 거 있었죠. 100% 완화하면 뭐죠? 주차장 안 지어도 된다는 거예요. 엄청난 혜택이에요. 자, 100% 완화시켜 주는 거. 한옥 있었죠. 한옥마을.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 그 다음 차 금지. 차량 진입 금지가 되어 있는 곳. 여기는 다 100%예요.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주민은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 도시군 관리계획에서 2번 파트에 나왔던 거죠. 자, 주민이 위반 제한을 할 수 있었던 거 뭐였죠? 기반시설, 지구단위 계획, 산업 및 유통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지구를 여러가지 있는 용도지구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경우, 기지산지 이렇게 있었죠. 자, 그래서 기반시설은 동의를 5분의 4, 지산지는 3분의 2 받아야 된다. 여기까지 내용을 정리했었던 거로 기억이 됩니다. 다음 문제는 27회입니다. 27회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틀린 거.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다. 맞죠? 2번 두 개의 노선이 교차하는 대중교통 결철지로부터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지정하여야 하는 거 의무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는 거는 뭐가 있었죠? 정비사업구역, 그 다음에 택지개발사업 있었죠.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정비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을 했는데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지구단위 계획이나 아무런 계획이 없다면 이때부터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해서 관리하게 돼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이나 공원구역에서 해제됐어요. 근데 해제된 목적이 여기를 그냥 그대로 녹지지역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다른 타법에 의해서 개발계획이 있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반드시 지정해야 되고요. 또 녹지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km 이내에 위치한 지역은 지정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죠. 여기 틀린 거예요. 3번 시도지사는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지구단위 계획구역은요, 특광 특특시 군의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고요. 그 외 사업지역은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지정하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맞고요. 4번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 그러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장이 지정하는 게 있었죠. 수립하는 거, 그다음에 작성, 뭔가 작성하는 기준, 또 뭔가 지정하는 기준, 이 모든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자, 5번,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5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으로서 관계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얘기죠. 이 얘기하는 거예요.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나서 아무 계획이 없다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27회 85번 문제예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일반 상업지역 내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 건폐율이 60%이고, 자, 이거 도시지역에서요. 도시지역에서 뭔가 공공성이 있는 행위를 하면 건폐율, 용적률 또는 높이 등을 완화시켜 주는데, 이 각각 얼마나 완화시켜 줄 건지 산식이 있어요. 계산식이. 근데 이거 계산식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 문제가 아마 5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정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에는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뭐 찍든가 그렇게 하시고, 아니면 버리세요. 이런 문제 나오면. 근데 왜 문제 넣어놨냐, 이런 문제 버리라고 말씀드리려고 넣어놨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설명은 드릴게요. 자, 건폐율이 60%이고 대지 면적이 400제곱미터인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부지 중에서 100제곱미터를 공공시설의 부지로 제공한대요. 지구단위 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 한도가 얼마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기 산식이 여기 건폐율이에요. 이 지금 이거죠. 대지가 있는데 이만큼 떼어서 기부를 하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완화를 받겠죠.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 받을 거예요. 근데 요 지역에 건폐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건폐율이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더하기, 그 다음에 기부하는 면적, 기부 면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나누기 원래 면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공식입니다. 보면은 건폐율이 60%니까 0.6이고요. 자, 기부한 면적은 100이죠. 100이에요.
원래 면적은 400입니다. 그러면 100 나누기 400이니까 4, 2, 8, 4, 5, 20, 0.25가 되고요. 1을 더하니까 1.25가 되죠. 여기다가 곱하기 0.6을 하면 0.6이죠. 이걸 곱해주면은 0.75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100 하면 75%가 나오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 이런 공식이 각 건폐율, 용적률, 높이 다 있어요. 이거 다 외우려면 어쩌다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머리가 아프겠죠. 그 시간에 다른 거 외우는 게 더 낫습니다. 이게 비슷한 문제가 아니군요. 예, 26회 85번이에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 계획으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몇 %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아까 100% 완화하는 거 있었죠? 차 금지, 차 없는 거리, 그 다음 한옥마을이었죠. 이때 100% 이거였고요. 자, 25회 29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찾는 겁니다. 틀린 것. 주민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권자에게 지구단위 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주민 위반 제한할 수 있죠. 맞고요. 2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3번 시장 또는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맞죠. 자,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의 하나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는 시도대장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시군이 할 수 있는 게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결정이에요. 유일하게. 워낙 그 지역에서 아주 일부에 대한 지정이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가 직접 할 수 있게끔 해준 거죠.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아니죠. 수립 기준이니까 국장이죠. 4번이 틀린 거네요. 5번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 행위제한 등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용도지구, 뭐 고도지구나 뭐 복합용도지구 뭐 이런 거 다 없애버리고 지구단위 계획 하나로 가자 이 얘기예요. 다음 24회 84번 문제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없다 그랬네요? 틀린 겁니다. 지정할 수 있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한 지정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서 결정되는 거죠. 틀린 거네요. 또 3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그렇죠. 도시지역도 지정될 수 있고 도시 외 지역도 할 수 있죠. 자, 4번 이거 맞는 거죠. 4번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 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거 의무에 대한 얘기고요. 의무는 정비사업구역이랑 그 다음 택지개발사업구역이었죠. 근데 여기는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예요. 5번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도시지역이든 도시 외 지역이든 완화해주는 데 있어서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 이내에서만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24회 84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문제 푸시면서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구나 라고 느끼셔야 돼요. 그 느끼시는 것들이 자기가 정리한 노트에 표시가 되고요. 그 표시들이 나중에 한번 정리하실 때 빠르게 읽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주택법에 따라 대지 조성 사업지구로 이거 한 건데, 그죠? 21회 83번이 다음 문제였어요. 맞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 지구단위 계획에 반드시 포함되는 거 기건이었어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거였죠. 이거 반드시 넣으라 그랬어요. 이거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네요. 건축선에 관한 계획 어때요?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아니죠? 얘가 정답이네요.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2번 건폐율의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그 다음 높이, 그 다음 용도, 기반시설 규모. 이거 맞죠? 이게 기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꼭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였어요.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건은 뭐였죠? 건축물의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그 다음에 용적률, 그 다음 높이였죠. 아마 책에 보시면 그 밑에 뭐 또 건축물의 배치, 형태, 그 다음 뭐 모양이 형태죠. 그건 색채, 건축선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아니에요. 얘만. 그렇다는 거예요. 자, 21회니까 마지막 문제가 184번 문제네요.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겁니다. 옳은 것. 도시지역 내 취락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도시지역 내는 어디나 지정할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2번 틀린 거죠. 없다고 했으니까. 택지개발 사업이 끝난 후 몇 년이 지나야 되죠? 아까 나왔었죠? 10년이에요. 10년. 이게 틀렸죠. 3번 목욕장을 불허하고 있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는 일반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목욕장은 건축할 수 없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 못하게 하는 거는 용도지역에서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못해요. 그래서 용도지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고 이 위에 용도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 순서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을 수 있게 했는데 목욕장을 여기서는 못 짓게 했다 그러면 순서대로 오니까 못 짓게 해서 못 짓는 거예요. 이 위에 또 있죠? 용도구역. 용도구역의 행위 제한은 제일 강력해요. 이 중에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축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4번 지구단위 계획에 의해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다. 자, 지구단위 계획으로 원칙은 주거지역 내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었죠. 요 사이들끼리는 바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을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거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이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꾼다거나 또 공업지역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완전히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꾸는 건 안 돼요. 근데 뭐 예외가 없진 않아요. 뭐 복합적인 이유로 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들은 그 지구단위 계획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예외는 있어요.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묻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는 변경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죠. 자, 5번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 계획을 작성하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걸 보는 건 맞아요. 그게 맞는데 예외가 있었죠. 예외.
취락지구와 지구 단위 계획은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 곳은 도시지역에 대한 얘기네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고시 된 게 아니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된 거예요. 제가 도시지역을 잘못 봤네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거예요. 이거 도시개발법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고시 되는 게 아니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돼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용도 지역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다 결정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